면접 날이 돼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때 면접도 되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았고, 한국과 그러니까 한국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분위기가 면접자를 대우해주는 듯한 면접을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약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날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뭐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금 캐나다 A사와 B사도 물론 회사에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 달라고는 했는데, 그때 지금 술 먹고 정신없는 와중에 생각도 없고 너무 지친 상태였어가지고 뭐 말할 기운도 없이 그냥 괜찮아, 나 지금 너무 긴장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적당히 둘러대고, 이제 오히려 한국 회사에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네요, 질문 사항들을.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면접 그 당일날, 그러니까 한국 회사 면접 당일날에 제가 그 면접을 봤던 A사 있잖아요. A사에서 이제 잡 오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잡 오퍼의 메일을 먼저 받고, 이제 면접은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면접 자체는 캐나다 시간으로 저녁 9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캐나다에서 이미 잡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면접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지만, 어쨌든 실무진 면접이 지금 뭐 끝도 아니고 당일에 이제 통보하기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면접을 진행을 했고, 이번 모든 거에는 왜 이렇게 뭔가 겹치고 당일에 뭐가 동시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면접 그래도 실무진 분들이랑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면접을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이제 압박 면접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순수하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편인가요? 뭐 이런 저에 대한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가지고, 거의 그냥 업계 동료 만나서 떠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면접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어서, 오히려 면접을 보면서 캐나다 어쨌든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직이. 오히려 아쉬울 정도로, 좀 시간이 좀 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을 때 지원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게임 회사도 실무진 면접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임원진 면접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저의 상황을 얘기를 드렸죠. 지금 현지 일을 구한 상태고, 임원진 면접을 저는 보고 싶은데 회사 쪽에서 부담스러우시다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떻게 보면 뭐 저의 책임을 회사로 이제 떠넘긴 거기는 한데, 뭐 너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아니면 말아도 돼, 뭐 이런 식이니까요.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직장을 얻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축하드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이번 면접은 안 봐도 될 것 같다, 임원진 면접은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한국 채용 과정은 거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7월 말에 이제 구직을 시작하고 8월 5일에 한국 회사 서류 합격 메일을 받고 난 다음 거의 한 달간의 타임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정말 이런 이직 관련된 일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주변 사람들 만나고 이런 약속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때 저의 몸 상태는 거의 고장에 가까운 상태였고, 빌빌거리면서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좀 안 좋기는 한데, 이제 원래 다니던 회사 이직할 때 식데이를 몰아서 5일을 막 썼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서류 없이 막 그렇게 하면서, 나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MSP가 없어서 이제 워크인 병원을 가려고 하면 뭐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15만 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나 진짜 너무 막 몸살 같은 거긴 한데
뭐 약 영수증으로는 대체가 안 되냐 막 이러면서 구질구질하게 하면서 어쨌든 식데이를 다 쓰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데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회사에, 그러니까 A사에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 스스로도 그때 다시 돌아가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몸 상태로 이제 개인적인 일들을 또 처리하고 심지어 그때 이제 트레일 뭐 산까지 타고 뭐 그랬으니까 말 다 했죠. 계속 막 기침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의 스토리 타임라인이었고요. 지금은 11월, 지금이 며칠일까요? 11월 15일. 어느덧 A사에 다닌 지 2개월 차, 심지어 원먼스 체크인 미팅까지 다 하고 프로베이션 미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베이션 미팅도 뭐 한국으로 하면 그냥 수습 기간인데 한국은 웬만하면 수습해서 막 그렇게 잘리거나 할 일이 없지만 여기는 조금 야박한 것 같아가지고 긴장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라이팅 컴포지팅을 시작하게 되면서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가 라이팅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살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어쩌겠나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원먼스 체크인에서도 거의 원먼스 체크인이 오히려 되게 형식적인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슈퍼바이저랑 PD님이 오셨는데 뭐 이거는 정말 형식적인 거고 너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공식적으로는 회사의 불편한 점이나 뭔가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걸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말해줘라 뭐 이런 정도였고, 심지어 그런 질문지도 먼저 하루 전에 주시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지나갔고, 프로베이션은 그 대신 제가 여태까지 회사에서 했던 거 쫙 모아가지고 어떤 거를 했고 좀 더 이런 성과 위주의 그런 미팅이 될 것 같기는 해서 정말 많이 긴장 중이긴 합니다. 일단 뭐라도 한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제가 그 중간에 휴가가 좀 길게 한 달이 된다. 일주일 반 정도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휴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부디 제발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물론 그 일주일 반이라는 거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나 지금 베케이션이 계획된 게 있다라고 먼저 공지를 해줬고 회사 입장에서도 알았다, 뭐 팀에 알려주겠다 이런 상태기는 한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미팅 들어가면 알겠죠. 이제 약 미팅까지 2주 정도 남은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뭔가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일을 구해도 어떻게 이렇게 구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A사가 완전 풀 온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는 풀 리모트 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풀 원격인 아예 회사 출근이 없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약간 스스로가 고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스스로가 찔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무실 안에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로 다음으로 일이 구해진 것 자체가 완전 풀 온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9시간을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곳에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회사가 캐나다에서 흔하지는 않고 보통은 출근을 한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대부분은 리모트 잡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업종에서는. 근데 제가 듣기로 이곳의 대표님이 약간 한국 꼰대 마인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이곳의 대표님은 자기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온사이트 사무실로 열심히 매일마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니까 뭐 달라진 게 있냐, 뭐 친구 좀 사귀었냐라고 하시면 전혀 아니고요. 단 한 명의 현지 친구들도 사귀지 못했고요. 보니까 회사 팀마다 다르고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개인적인 분위기예요. 따로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자리에 앉으면 서로 말을 안 하는 분위기고, 모든 회의는 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온사이트가 아닌 리모트로 일을 하시는 몇몇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래. 화상으로 미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데일리라던가 회의라던가 모든 거는 또 화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화할 일이 없고, 가까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도 다 채팅으로, 사내 채팅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사실 먹을 때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문화권이 다양하다 보니까 팀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언어권으로 친한 사람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물론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관찰한 점심시간의 모습은 같은 언어권인 사람들끼리 친해서 같은 언어권인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제 옆자리는 불어권인 사람이고요. 제 앞자리는 중국어권 분들, 제 옆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스페니쉬나 아니면 멕시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언어권인 그리고 문화권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을 걸어본 아니면 밥을 먹어본 분들은 웬만하면 저 또한 한국 분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 회사의 한국인 비중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비중은 아무래도 인도나 프랑스 쪽인 것 같긴 하고, 제가 여태까지 한국 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밥을 먹은 분은 3분입니다. 지금 2개월째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다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져도 금방금방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가 겹치지가 않아서 공통점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친해질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은 이제 친구 만들기에 적극적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아주 내향인이기 때문에 영어만 들려도 기가 쭉쭉쭉쭉 빨리고, 그래서 실제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사수한테 말을 걸었어요. 심지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가 켜지질 않아서 이거 IT팀에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이런 질문으로, 미안한데 너 이런 경우 있었어? 물론 영어로 대화를 했겠죠? 이 정도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컴퓨터가 꺼졌어가지고 정말 저는 그날 잘리는 줄 알고 정말 심장이 덜컥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픽카드 이슈로 모니터가 켜지지 않았던 거였지만요. 어쨌든 온사이트 너무 히키코모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온사이트 좋아, 나름 이제 다 문화 다 국적의 나라의 사무실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지, 이런 기회 쉽지 않지라고 하고 갔지만, 막상 가니까 친해질 기회가, 일단 제 언어가 제일 큰 문제긴 하겠죠. 영어가 너무 자유로운 정도는 아니니까 그게 문제기는 하고, 제 성격도 둘째로 너무 내성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냥 집에서 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회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저한테 오는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한국은 좀 누가 새로 들어오면 많이 관심 가져주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분위기라면, 여긴 첫날부터 약간 각자 도생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었어요. 너무 졸려요. 밖은 우중충합니다. 결론은
크게 달라진 것은 매일마다 출근을 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출근 교통비용이 어쨌든 먼슬리로 끊어도 저는 일존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11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출근길이 뭐 한국만큼 아주 번잡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또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곳은 이곳만의 그런 냄새들과 분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전철이 많이 작아서 그런 게 좀 힘들고 일단 출근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평일에 내가 출근을 하는 사이에 집안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오히려 체력 이슈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온사이트를 하고 리모트를 했으면 좀 체력 이슈가 덜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해도 짧아져가지고 축축 처짐과 동시에 체력도 문제가 좀 생기고, 뭐 체력이야 제가 좀 잘 관리하면 되지만 회사를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직장인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기가 너무 괴롭고 다음날부터 걱정이 되고, 이거는 어딜 가나 다 똑같은 마음인 건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졌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이제 좀 더 적응하고 나면 친구가 더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성격상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기도 하고, 뭐 당장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프로베이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저의 근황 이제 런스루를 해봤고요. 뭐 정말 별거가 있으면서도 별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저 무사히 회사 잘 잡고 다니는 게 감사한 점이죠. 너무 일을 못 구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이직을 하기가 좀 힘든 것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슬슬 기회가 되는 대로 여태까지 지금 런스루를 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뭐 사실 영상 퀄리티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한 건 없기 때문에 영상에 뭐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편집을 하는 거를 목표로 세우고 있고, 지금 당장은 캐나다가 너무 우중충하기도 해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지금 이 영상으로 좀 근황 정도만 전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뭔가 금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영상을 갑자기 못 만들었던 게 여러 뭐 개인정보 이슈들도 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스스로 너무 바빠가지고 번아웃이 살짝 오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다 그래도 조금 회사도 적응을 하고 뭐 앞으로 프로베이션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뭐 출퇴근하는 것도 적응을 해가고 있어서 일단 시간이 나면 열심히 또 해보는 걸로 하면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부디 다들 열심히 사시겠지만 또 힘을 내보자고 하면서, 그럼 안녕.